SQL 기본에 일단 범위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요부터 셀렉트문, 함수, 조인까지. 기존에는 여기에 DADL부터 TCL까지 있던 게 여기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기본이랑 관리 구문이랑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활용 쪽이 이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못 봤던 문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차차 두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와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쭉 다룹니다. 그게 여기까지인데 먼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층형, 네트워크, 관계형, NoSQL 정도 갖고 왔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이 중에서 요거였죠? 관계형이었죠. 관계형에서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2차원 표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 외에도 다른 자료들이 많고 종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계층형, 네트워크가 이제 오너와 멤버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연관된 데이터들을 구성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네트워크고 NoSQL은 키밸류입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값으로만 이루어져서 이렇게 짝이에요. 그러면은 1번에 20이란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길동의 부서 같은 거, 뭐 홍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볼 때 나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 홍보 데이터가 중요한 거고요. 밸류고요. 키는 그것들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메타데이터 같이 돼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죠. 이거를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니까. 내가 1번 갖고 와 이러면은 이제 20을 갖고 오게 되겠고요. 내가 홍길동 갖고 와라고 이제 요청하면은 홍보가 나한테 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키밸류. 계층형은 그 상사 부하 그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계층이죠. 얘가 예를 들어 회장. 얘는 이제 과장, 부장, 그리고 여기 사원들 이렇게 되면은 그 계층을 어떻게 표로 표현을 할까요?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관계도를 그려놓는 거죠. 계층형 구조를 릴레이션 형태로 구현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스코 테이블의 MGR이에요. 상사관계. 계층형 개념을 잡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개념이거든요. EMP 테이블인데요. EMP 넘버가 있고 여기에 MGR 테이블이 컬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상사였잖아요. 그러면은 계층이 그려지는 구조예요. 이게 데이터가. 근데 이걸 그냥 릴레이션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죠. 계층형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떻게 됐었죠? 요 두 사람 7698은 이 사람들의 상사인 거예요. 그러면 7698이 여기 있거든요. 블레이크예요. 그래서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밑에 알렌이랑 워드가 들어있구나 알 수 있고요. 여기 프레지던트에서 사장이 있거든요. 킹은 상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7836은 그 사람은 이제 부하만 있는데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크 위에 또 킹이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정교화가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정교화에 대한 게 들어갈까? EMP 넘버를 통해서 모든 다른 데이터들을 지금 식별할 수 있는 건가요? 돼요.
이 계층형은 조금 다른 의미로 구조예요. 정교화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자를 게 없어요. 상사 테이블이라고 해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 구조의 다른 문제였고, 이게 옆쪽으로 확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보면 돼요.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종류로 쉽게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봅시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계정과 테이블과 스키마. 익숙 이것저것 저기 DBMS를 들어 놓으신 상태라 익숙한 개념인데 그래도 처음에 뜨는 거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얘가 계정 세션 보공이죠. 되면은 보고. 자, 여기 세 가지인데요. 어차피 기본 문제 있죠. 그 개념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서 이렇게 있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결이 안 된다 그러군요. 연결이 지금 아예 안 되네. 그냥 이것만 보고 가시면은 처음에 우리 연결할 때 이거 MySQL에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랑 번호 적었는데 얘가 계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기 썼던 거 create 썼고 insert 썼고 했던 그 창 있죠? 그 창에 있는 이런 글들과 이 내용들 자체를 전부 통칭해가지고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가 구성, 정보,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거 알려주는 게 다 스키마거든요. 그런 걸 정의하는 거라서 크리에이트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 컬럼에 ID 컬럼에는 다 int 넣고 여기다가 auto increment 넣고 프라이머리 키 넣어야지 하는 일련의 이 모든 문장들이 전부 다 스키마예요. 그런 정의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테이블은 좀 상상을 하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테이블은 그 다음 갈수록 좀 쉬워지실 거예요. 테이블이 행렬, 2차원 구조 아시겠고 유저는 한 명이면 한 명이어야 해요. 소유는 사용하는 건 여러 명이 가능하죠.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1일 때 다 대 다가 된다. 요거 조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명 중복 불가합니다. 네. 근데 소유장 명이 다르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 행 단위로 입력하고 삭제했죠. 이런 거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요거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통째로 날아가죠. 요거만 딱 떼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 안 되죠. 근데 입력이랑 삭제는 그러한데 수정에 대해서는 하나씩 할 수 있었죠. 업데이트하고 컬럼 주고 웨어로 그 각 행 찍어 놓으면은 컬럼으로 줬던 거 딱 돌아가서 찍었잖아요. 수정은 하나 가능하다. SQL 그런 언어예요. RDBM에서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 무결성. 이거 무결성 좀 외워줍시다. 이거는 네,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대로입니다. 사실 더 줄일 수도 없어요. 개체, 참조, 도메인, 널, 키 무결성이 있는데 우리 PK는 널 안 되죠? 널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기본키 얘기하는 거예요. 참조 무결성은 F키 얘기하는 겁니다. 포리언키.
내가 외래키로 기본 키랑 이렇게 그 조인을 걸으려고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F키에 내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 얘가 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PK랑 연결해가지고 조인을 하냐 이런 말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널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켜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메인 무결성은 속성 내의 도메인 내. 인트 걸었는데 그 5.5 같은 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널은 걸었을 때, 난널 이런 거 넣는다는 얘기예요. 넣었을 때 널이 무결해야 된다. 널 안 된다. 요거는 지금 난널이랑 그 다음에 유니크 속성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한 데이터를 걸었을 때 무결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키 무결성, 네, 적어도 한 개의 키가 존재해야 됩니다. 모든 테이블에 키가 존재했죠. 어떤 이런 원칙을 따랐던 건데 이 각각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되 이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F키 있죠. 포리언 키, 외래키라고 하는 거 이거 널 가능했습니까? 혹은 최소성, 그러니까 중복을 하면 안 된다. 이거 필수였나요? 이게 단어가 뭐였지? 하여튼간 우리 기본 키, 그 다음에 슈퍼 키, 후보 키, 대체 키, 외래 키 그거 할 때 특징들을 한번 잡았었어요. 자, 후보 키가 최소성과 그 다음에 뭐였죠? 키가 어디 들어가 있더라? 엔터티 쪽에 있었네. 여기 있다. 유일성. 아 맞아. 유일성이 기억이 안 났어. 여기 보세요. 기본 키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후보 키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였잖아요. 후보 키 안에는 이 중에서 기본 키가 골라지면은 그 나머지는 대체 키였어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전부 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되는데 이거 외로 외래키가 있었잖아요. 슈퍼키가 있었고 슈퍼키, 외래키 그리고 까지죠. 두 개까지. 했을 때 이 슈퍼키는 유일성을 지켜주래요. 그러면은 이게 유니크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래키는요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외래키는 널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문장이 되고요. 거의 널 물어보고요. 그 중복 가능하냐 이런 거는 잘 안 물어보긴 했는데 얘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좀 웃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래키로서 인정을 받을 너는 외래키야라고 줄 수 있는 그 조건은 별로 많지 않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기본에서의 무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와 권장한다 안 권장한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문제적으로 푸실 때는 그냥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요걸 맞추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을 겁니다. 문제를 구분하시면은 헷갈리진 않으실 겁니다. 외워질 조건이죠. 뭐예요? 연산자가 있었는데 쭉 해봤죠? 주르륵 비교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는데 부정에 낫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느낌표 넣을 수도 있고 이것도 들어가요. 요것도 부정이에요. 얘 부정인 거는 한번 봤었죠?
논리연산자에서 그 연산자들을 합쳐주는 거였는데 and or 그다음에 not도 있어요. not. 그러니까 not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부정하는 겁니다. not은 SQL 연산자라고 해서 like, between, is null, in 이런 거 있죠. not 붙이면 부정되고 like에서 요거 와일드카드 그 다음에 언더바 둘 다 어떤 문자든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개수 제한이 없었고 이거는 개수 제한이 있었죠. 널 조회하는 거 산술연산에서는 널 비교연산 false, is null로 조회 이런 거는 계속 그 SQL문의 쿼리들을 해석하시는데 완전 기본이 되는 것들이 될 거예요. 이따가 널 이거는 문제 풀어봅시다. 이따가 그 다음에 롤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오라클에서 되는 거고 원하는 행만큼 출력을 한답니다. MySQL의 리밋이랑 좀 비슷한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employee 실행하면은 여러 개 나오는데 뒤에다가 롤넘은 1 하면은 약간 그 리미트 1 느낌일 거예요. 나오네. 이렇게 하고 2라고 해볼까요? Not properly ended. where를 써야지. 이렇게 2개 이하 보여달라니까 2개까지 보여주고 1개라고 하면 1개만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괄호 강상 먼저고요. 부정이 먼저예요. 그 다음 비교연산 and or가 그 뒤로 들어간다. 웨어절에서 집계함수 사용 불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where some 샐러리가 합쳤는데 뭐 800보다 크다 이런 식의 문법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룹 펑션이 not allowed here네요. 완전히 알려주네요. 여기에는 할 수가 없다고 알려주는 건데 일단 넘어갑시다. 함수 프롬절 제외 모든 절 사용 가능하고 함수는 단일행이랑 다중행이랑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단일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결과가 있죠? 결과가 한 개라는 소리예요. 문자형에 대해서 쭉 있고 숫자형, 날짜형, 형변환 뭐만 보시면 될까요? 콘캣 합치는 거죠. 콘캣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A, B 그리고 C, D 그러고서는 콘캣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A, B, C, D 이렇게 합쳐지는 거. 여기 서브 스트링 하실 때 이거 서브 스트링에 그 대상을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A, B, C, D 이렇게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두 번째에 와야 되는 거는 자르기 시작하는 위치잖아요. 이걸 내가 2로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 4를 줘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봤어요. 헷갈리기 쉬우신 게 항상 그거예요. 이게 2부터 4까지인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까지가 아니고 개수예요. 이놈이. 이게 그러면 1, 2 요거는 1, 2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럼 B부터 4개를 잘라 가지고 오라는 거라서
이 결과는 뭐 BCD가 나올 건데 4까지 이렇게 4까지로 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3이라고 줘봐요. 그러면 이게 B부터 3개까지라고 하는 소리가 돼서 만약에 이걸 2부터 3까지로 해석을 하면은 B, C가 답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B, C, D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B부터 세에서 개수다. 숫자, 날짜, 형변화는 넘어가고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근데 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NVL이 널을 바꿀 값이에요. 널일 때 이 값으로 바꿔라. 이즈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NVL2는 하나 더인데 이제 널일 때 값과 널이 아닐 때 값. 아닐 때 값 추가된 건데 이제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거. 이 오라클이랑 그 다음에 SQL 서버 다 쓰는 것 중에 널 if가 있는 거고요. 콜레스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널 if만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같으면 널이죠. 아니면 컬럼 1. 조금 외워야 돼요. 널 if 해서 내가 칼럼을 A랑 B를 줘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A랑 B가 여기는 널이고 여기 널이고 아니면 여기가 2고 널이고 3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랬을 때 널 if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가 같을 때 널이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널이 나와주고 얘는 같지 않아요. 컬럼 1을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널 나오겠죠. 근데 컬럼 1로 반응된 거라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널, 널 이렇게 나오겠죠. 풀어봅시다. 자, 케이스 함수. 케이스가 저거란 소리잖아요. 사건. 이러한 경우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가 됩니다. 다만 케이스 함수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볼 텐데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케이스 하시고 when이랑 칼럼 조건 이런 거 있죠.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됩니다. 문제 보실 때 어떤 보기는 이렇게 써놓고 1번은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 3번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었을 때 이거 문법 틀렸네 그러고 찍으시면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게 케이스 다 됩니다. 그냥 해 놓으시고 볼게요. B코드는 거의 못 봤어요. 넘어가시고 예시 해놨네요. 네. 로케이션이 만약에 뉴욕이야 그러면 이스트로 바꿔주고 보스턴이야 그러면 이스트로 바꿔놔. 나머지는 ECT로 해. 샐러리가 1000보다 미만이면은 C를 놓고 그 사이면 B, 그보다 이상이면은 A를 넣어. 그래서 그렇게 조건과 when과 그 다음에 결과를 섞어 놓는 건데 케이스에는 이제 칼럼 쓰죠. 쭉쭉 가봅시다. 직계함수가 그룹이랑 같이 쓰는 거였습니다.
count all 널을 포함하죠. 이건 전체니까 count 컬럼은 널 제외하는 걸. 널 제외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한 번씩 써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표준 편차 분산 잘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연필로 연필로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 함수만 나오더라고요. 그룹바이에서 사용을 하고 그룹바이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이해만 좀 조심하세요. 이거. 헤딩절이 먼저 나와도 오류가 안 나요. 재밌는 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은 다음에 뭘 해야 되잖아요. 그룹 바이 DPT 넘버 같은 걸로 묶으면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 DPT가 없었나? DPT 하나 있죠? Select from EMP group by DPTNO 나로 그룹 섹션 뭔가 저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근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헤빙 쓰는 게 우리 저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DPT 넘버가 20인 걸 보여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빙으로 쳤었는데 반대로 돼도 우리가 안 납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됩니다. 이것만 체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는 제가 일단 찾아 드릴게요. 그룹 바이 익스프레션 다르대요. 오케이. 그룹 바이 절로 헤빙절로 조건 가능이었고 자 오더 바이 절에서 널 처리 조심하시면 됩니다. 널 오라클은 큰 값이고요. SQL은 작은 값이에요. 오라클에서 오더 바이 널이 여기서 나오고 SQL에서는 맨 아래에 이렇게 나온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렬하고 문제에서 풀어보면 답이 갈리는 경우가 꼭 생겨요. 그거를 널로 이렇게 합니다. 우선순위 여러 개 놓는 거 했었죠? 했었나요? 이렇게 적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EMP 넘버로 차순을 쭉 내려요. 그런데 만약에 동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걸로 해요. 이거 기준으로 또 걸러줘요. 이거였죠? 동순위일 때 쓰는 거예요. 뒤에 거는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A 동순위 시에는 B 오름차순 여기다가 DSC 넣으면은 요거 내림차순 바뀌고 셀렉트 문장 순서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문제 이거 이 순서를 보기로 거꾸로 이렇게 내고 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주면 땡큐인 문제예요. 아주 맞추기 좋은 문제예요. 우리가 인력 해보면 from의 테이블 있잖아요. 자, 테이블 불러오고 테이블 전체를 대상으로 그룹핑 조건을 겁니다. 왜냐면 where의 대상은 전체 테이블이거든요. 그룹 바이 했으면은 헤빙 같이 나오죠. 조건들과 그룹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셀렉트하고 셀렉트한 거를 오더 바이 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한 번씩 쭉 외워주시면은 잘 외워질 그 실행 순위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그 아래에 이거 되게 디테일한 것들이고 이제 문제에 보기 때문에 찾아서 넣어놓은 것들이기는 한데 이거 문제를 한번 보면서 그때 정리 또 하시죠. 돌아와서. 지금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조인이었죠. 2개 이상 하고 F키. 자, 근데 뭐죠? 굳이 우리가 PK랑 FK를 지정을 안 해주고도 연관 가능합니다. 꼭 PK와 FK로만 조인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돼요. 또 등가 조인. 오라클에서는 웨어가 조인 조건으로 쓰이는데요. 이거 on으로 바꾸면 그래도 좀 비슷하죠? 예시 한번 보시면 지금 프롬에다가 2개 씁니다. 그 다음에 그 2개 각각의 동일한 칼럼을 웨어에서 묶어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 조인 온 해가지고 했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등가 조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등가 조인은 뭐냐? 내가 그 온절에도 사용 가능한 건데요. 한쪽에서는 뭐 DPT 넘버 같은 거 놓는데 다른 쪽에서는 셀 그레이드 이런 거 넣는 거예요. 다른 컬러, 완전히 다른 거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만 잘 엮어준다면은 조인이 됩니다. 요 예시가 읽어보자면 셀러리를 셀 그레이드의 로우 셀과 하이 셀 사이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만 참이 되고요. 거기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은 로우 셀이라고 하는 게 뭐 있겠고 하이 셀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이를 벗어나는 셀의 데이터. 하이가 뭐 1000이고 얘가 500이래요. 그 사이에 뭐 750 같은 거 나오는데 300 같은 데이터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인이 돼요. 이 2개는 아무래도 오라클 쪽의 조인이고요. 표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 정해놨대요. 안시, ISO, 인터내셔널 해서 그 I인데 SQL문이 워낙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하잖아요. 오라클도 있고 마이스큐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요런 협회에서 SQL문의 표준을 좀 규정을 합니다. 조인에 대해서 특히 규정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따라주고 있어요. 우리가 표준 조인을 알고 있으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나시든 일단 표준 조인으로 실행이 가능할 겁니다. 실행 먼저 시켜보시고 그렇게 구현하시고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바꿔줄 수는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너 조인 내추럴 크로스 아우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유징까지 유징은 아니다. 조인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4가지고 나머지는 같이 써줘야 되는 조건에 해당을 해요. 우리가 썼던 게 이너 조인이고 아우터 조인 써봤죠. 2개는 써본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내추럴 자연 조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조인은 뭐 한국말로 교차 조인인가요? 교집합이죠. 자연 조인은 칼럼 이름이 동일한 것만 된대요. 아이디 같은 게 동일할 수 있겠죠. 아이디에 대해서 조인을 해요. 뭐 멤버 조인을 해줘요. 멤버랑 아티클 같은 거 조인 안 해준다는 거죠. 내추럴 조인에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on using 사용이 불가합니다. 조건으로 내가 억지로 엮을 수 없다는 거죠. 크로스 조인을 하시게 되면은 다 생겨요. 한쪽이 AB고 한쪽이 이렇게 2개의 데이터를 내가 크로스 조인을 시킨다. 크로스 조인. 그러면 결과가 A1, A2, A3,
B1, B2, B3 해서 6개가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크로스. 유징은 똑같은 거 하나만 쓰는 건데 아마 제가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런 거. 어차피 같은 이름의 칼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써요. 온으로 굳이 안 쓰고. 그러니까 온이랑 유징이랑 본질은 또 같아요. 엮어주는 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엮어 이건데 같을 때 줄여 쓰자가 유징이고 오라클에서 우리 아우터 조인 기억 좀 해보세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하면은 A랑 B를 이렇게 엮어요. 그럼 레프트 아우터 조인 했을 때 나오는 걸 색칠해 보시면 A 이렇게 전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를 오라클에서도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좀 다릅니다. where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랑는 B를 하는데 그 플러스 있잖아요. 여기 붙어요. 지금 같은 거 쓴 거거든요. 플러스 위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플러스를 A를 기준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를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준다는 거예요. B 쪽에다 반대쪽에 플러스를 주면 이게 A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조인이 됩니다. 오라클. 플러스 꼭 나와요. 완전 핵심. 따라락 딱딱. 카타시안 곱. 카타시안 조인이 있잖아요. 그 크로스 조인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곱. 근데 이 카타시안 곱의 결과의 개수를 가끔씩 물어보는데 지금 이것처럼 예를 들어 6개의 행이 있대요. 쭈루루루룩 4개의 행이 있답니다. 이 2개를 크로스 조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나오는데 경우의 수 전부 나온 결과의 행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6개랑 4개의 행이래요. 크로스 조인 몇 개 나옵니까? 곱하시면 돼요. 6 곱하기 4예요. 24개 행이 나온다. 간혹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네. 관리 구문인데요. 관리 구문은 DDL, DCL, TCL 이런 겁니다. DDL부터 가시면은 구조를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create alter에서 우리 쭉 해봤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 alter하고 그 안에서 드롭한다는 것은 이제 칼럼 드롭하겠다는 거고, 그죠? 그냥 처음부터 드롭 테이블, 드롭 데이터베이스 쓰면은 모두 삭제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구조를 정의하는 거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앞 뒤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create table 혹은 뭐 create database 이렇게 식별을 구분을 해줬어야 됐었습니다. 그게 DDL이었죠. 쭉 그래서 하다 보면은 시험에서는 삭제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요. 드롭과 트룬케이트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가요?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드롭은 테이블 자체를 아예 사라져버리죠. 테이블 자체를 삭제해버리니 모든 구조와 데이터 당연히 날아갑니다. 근데 이 트룬케이트는 그냥 테이블 초기화 느낌이라서요. 남아있어요. 테이블의 정보가. 이때 테이블의 정보라고 함은 저거일 거예요. 구조, 제약 조건 이런 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 구조까지 다 날리는 건지
잠깐 헷갈리네요. 근데 테이블 초기화여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갖고 가도 돼요. 차입점 나오는데 딜리트가 나중에 껴요. 네, 우리 딜리트는 정확히 알고 스토리지를 남기고 최초 생성된 스토리지 남기고 데이터는 다 삭제를 합니다. 딜리트는 하나하나 삭제하고 삭제를 하더라도 스토리지가 릴리즈 되지 않는다. 롤백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 이러고 있죠. 크리에이트 상태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할 때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크리에이트 할 때 내가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은 살아있고 알터로 줬다 하면은 지워지죠. 달라요. 크리에이트까지 가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요거예요. 롤백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딜리트랑 트렁케이트랑 별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얘는 날려버리니까 확실하고. 근데 결국 데이터 지운 거거든요. 트렁케이트든 딜리트든. 그 지웠다는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 하면 딜리트, 되돌릴 수 없냐 그럼 트렁케이트로 봐요. 요걸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을 커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넣는다는 건데 트룬케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커밋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딜리트는 커밋을 안 시킨다는 거고 그래서 롤백이 되고 롤백이 불가한 게 있는데 이 커밋이 돼버리는 이런 특성이 DDL적인 특성이다라고 해서 트룬케이트를 DDL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자, 대상. DDL의 대상이죠.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봐서는 약간 다르죠. 대상에 대한 것도 처음 보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고요. 데이터 유형. 저기마다 다르죠. DBMS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유형을 데이트라고 해놓고 우리 여기다가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문자로 2025 0511 이렇게 하고 한 칸 띄고 시간 뭐 20시 0000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문자형이잖아요. 이거는 문자거든요. 근데 내가 데이트 형식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될 수 있다. 형변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뀝니다. 날짜로. 얘를 한번 컴퓨터가 이렇게 까보는 거죠. 이게 문자지만 한번 이 안에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자고 하면서 까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과 아주 적절하게 대응이 되네 하면은 바꿔줘요. 잘못 준다. 이상한 거 주잖아요. 뭐 앞에가 막 220C예요. 내가 대응되지 않는 것들을 주게 되면은 이거 그냥 초기 값인 00000000으로 쫙 깔아요. 한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면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 DB에 따라서. 자, 제약 조건입니다. 고유키, 기본키, 외래키, 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기본키가 PK인데 우리 PK가 널 불가한 거고 테이블 하나 이런 거였고 고유키가 유니크 건 거예요. 유니크. 그러니까 유니크도 사실은 키예요. 외래키, 포리언 키. 조인을 하기 위한 키죠. 낱널 같은 것도 제약으로 걸 수 있고
외래키 조건이 좀 있습니다. 캐서케이드 할래, 셋널 할래 같은 게 있는데, 자, 부모 테이블에서 자녀한테 조건을 여기 포리언키로 줄 당시에 그때 이런 걸 걸 수가 있어요. 캐서케이드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PK를 날려요. 그럼 이것도 날아가요. 셋널 같은 걸로 이렇게 셋 널로 주시면은 PK 날렸을 때 이 포리언 키는 이제 널이 됩니다. 그런 좀 연계가 됐으니까 연계에 따른 삭제가 됐을 때 어디까지 이렇게 따라서 같이 묻어줄래 말래 이런 걸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기본값이 널일 걸나? 아니에요. 기본값 그런 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우선 이 두 개가 있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그 예시에서 좀 못 보던 그런 문법들이 좀 있을까요? constraint는 설명만 했던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키를 add primary key 뭐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었고 그냥 이 데이터 조건에다가 프라이머리 키 해가지고 넣어도 키가 걸렸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constraint 하고 키 명을 준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다 칼럼 넣는 거. 포리언 키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포리언 키에 만약에 내가 그 아까 조건을 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는 겁니다. 내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요건데 여기 포리언 키 세트가 여기까지구나. 일단 세트가 요거고 요거는 옵션. 참조 테이블이 부모 테이블이 되겠죠? 부모 테이블에 PK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select에서 creative as select. 기존에 있던 거 갖고 온 다음에 요거대로 create를 넣는 개념이에요. create를 하는데 여기다가 테이블 자체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select로. create 테이블 어쩌고 as 하고선 이렇게 해서 select가 전부 다 들어가 버리면 복제예요. 복제. 자, 그리고 뷰가 이런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한다 이 소리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요한 점이고요. 뷰는 참조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뷰도 변경이 당연히 되죠. 연결돼 있으니까. 뷰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항상 따라갑니다. 자기가 참조한 것들. 뷰 같은 거는 이렇게 된대요. create view. 그런 다음에 select 했으니까 이 테이블에 대해서 내가 보겠다는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저거 하려고 해서 그래요. DB에서 항상 데이터를 내가 끌고 오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담을 좀 우회해가지고 부담 없이 저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다. 그러면은 뷰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뷰에서 인서트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돼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 DML은 조작하는 거였고,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기본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from dual이라고 하는 게 우리 10 더하기 10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라클은 안 돼요. 오라클은 from dual이라고 하는 가상의 더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고 해요. 이거 더미 데이터. 그다음에 삭제 쿼리 비교가 여기서 나오네요. 몇 가지 이제 저기 뭐죠? 핵심 키워드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삭제하냐?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냐? 그리고 초기화가 요건 안 되는데 이것들은 다 초기화를 해버린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그는 기록이죠. 기록이 있냐 없냐인데 보시면은 딜리트만 존재하고 트룬케이트도 다 기록에 대해서 삭제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완전 정말 저거죠. 크리에이트 딱 한 상태로 가는 거네요. 기록도 없다는 거네요. 이것저것 한 기록도 로그에, 그게 로그. 비교하는 문제 나오시면은 그때 다시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풀리실 거고, 얘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다운표 2개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중간에 빈칸도 없어요. 띄어쓰기도 없을 때 오라클은 널이라고 하고요. SQL은 이런 문자로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where A is 하고서는 이 없는 문자열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랬을 때 오라클은 못 찾고요. SQL은 찾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땡땡. 그러면 오라클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널로 찾아야 돼요. 이즈널 같은 거 넣어주면 찾아요. 이렇게 찾는다. 이 공백 문자는 기억해 두고 갑시다. 노 로깅 생략해도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DCL 이게 유저 권한이에요. 그랜트랑 리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또 생각하려면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함수이긴 합니다. 아니 SQL 쿼리인데 이게 여기 있다. 그 틀 하나 정도는 어디 잘 메모를 해두세요. 이게 그랜트 한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떤 권한 이런 걸 넣어줘요. 그 다음에 on이 들어가고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on 다음에는 테이블이거든요. 그리고 to는 유저. 뒤에 나오는 거는 옵션이에요. 요 틀을 어디다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외워두셔야 돼요. 쓸 일은 거의 없는데 나중에 또 기억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복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가지고 오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to가 아니라 from만 바뀌어요. 근데 영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to는 누구에게고요. from 누구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니까 from이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도 맞죠. 마찬가지로 리복은 옵션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위에다가 줬던 옵션대로 갖고 오는 거니까 리복할 때 주는 건 못 봤어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옵션에 대한 건데 옵션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with grant option 그리고 with admin option.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원작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얘한테 권한을 줘요. 근데 여기서 그랜트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제3자한테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회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바뀌어요. 얘는 한번 봅시다. 요 DCL, TCL, 스키마. 오케이. 이거는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제3자에 대한 부여한 권한은 중간 관리자는 회수가 가능하고 중간 관리자 회수를 하면 제3자의
회수가 된다. 일단은 원작자가 있고요. 중간 관리자한테 항상 권한을 줍니다. 그럼 얘가 중간이에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는 항상 제3자한테 권한을 주는 게 시나리오예요. 다른 시나리오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준다는 건데 옵션이 다른 거죠. 이때 그랜트 옵션 준 거고 얘는 어드민 옵션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거는 이 제3자의 권한은 그러면 중간 관리자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고 요거는 불가하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어드민 옵션으로 주면은 그 중간 관리자 거치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 관리자가 회수하는 건 회수가 되죠. 이거는 무조건인데 이 부분은 차이가 좀 나죠. 다 갖고 올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의 회수를 할 때, 그 원작자가 이 사람의 권한을 이제 회수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능하죠. 그냥 상황이에요, 얘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3자의 권한에 대해서 그랜트 옵션일 때는 이제 딸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드민 옵션일 때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되게 헷갈려요. 그런데 완전 달라요. 차이점만 좀 떼서 보면은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 좀 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 싶습니다. 그랜트라고 하는 의미는 승낙하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승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 어드민은 관리자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좀 스토리를 엮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엮었어요. 자, 어드민이 관리자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중간 관리자를 완전히 믿은 거예요.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관리자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랜트는 승낙하는 것만 줬잖아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거의 그거죠. 대리자가 되는 개념이죠. 대리자라고 하는 건 곧 본인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타인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본인이 곧 제3자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준 것과 마찬가지니까 가지고 오는 거고 중간에 있는 놈을 갖고 왔어도 유지가 되는 것은 내가 준 거니까 너는 갖고 있어도 돼가 돼요. 약간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랜트 옵션만 줬을 땐 타인이에요.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겠냐면은 제3자 내가 중간 관리자 거를 갖고 와요. 그런데 그 타인이 준 거에 대한 거이라서 이거는 너 제3자 너의 권한은 인정 못해가 돼요. 이건 내가 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럼 직접 갖고 오는 거는 여기선 되고 여기서 안 될까? 일단 되는 거는 또 이해가 돼요. 내가 준 거니까 그냥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타인이 준 거니까 이게 좀 또 회수할 때 직접적으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약간 나랑 여기서는 또 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가지고 올 때 이 경우에서는 좀 복잡한 거예요. 나와 그 다음에 3자만의 관계가 아니고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 껴있는 문제라 가지고 함부로 막 권한을 회수할 수 없다. 좀 복잡해진다. 이 정도로 봤습니다.
나름 만들어 보세요. 이거 문제 나오면 이거 정리하고 풀면 풀려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쭉 줄글로 풀어져 있을 거거든요.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그때 또 봅시다. 오케이. 쭉 그래서 넘어가면 TCL은 트랜잭션이고요. 트랜잭션은 한번 했어요. 뭐 애시드였고요. 연산 단위예요. 단위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원자성을 띠죠. 그 SQL은 세 가지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애시드로 한번 외웠었어요. 애시드 식초였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어토 커밋 네 어토 커밋이 트랜잭션 요거 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만 써서 그리고 개념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트랜잭션의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SQL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SQL을 실행을 한 다음에 커밋이라고 하는 이런 실행 명령을 줘야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관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애예요. 커밋. 근데 우리가 SQL 실행하고 바로바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봤잖아요. DBMS 공부할 때. MySQL에서의 이 커밋에 대한 설정은 오토 커밋, 자동 커밋이었어요. 그래서 얘 실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이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오라클은 오토 커밋이 아니에요. 수동 커밋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류시 자동 커밋, 그죠? 이 커밋에 대한 설정의 그 방식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오토 커밋, 자동으로 커밋 해준다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암시적, 명시적 지금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암시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은 이제 시작과 끝인데 시작하겠다, 끝내겠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시작하겠다, 커밋했으니까 이제 끝 낼게 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개념도 있네요. 시간적인 개념인 거죠. 시작, 끝. 여기서 암시적인 거는 시작이 자동이고요. 끝은 사용자가 해준대요. 명시적은 시작과 끝 모두 사용자가 해줘야 돼요. 우리 스타트 트랜잭션 같은 거 넣었었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계좌번호 딱 하고 계좌 A에서 B로 만원 옮기고 마지막에 커밋 같은 거 눌렀고 그 중간에 막 롤백도 하면서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의 스타트 트랜잭션 같은 게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커밋이 끝내는 거예요. 이제 뭐죠? 명칭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SQL 서버도 기본값이 오토 커밋이네요. 그죠? MySQL이랑 되게 비슷해요. 방식을 수동 커밋이 있는데 수동 커밋의 방법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암시적이냐 명시적이냐 이렇게 있다는 거였고 오라클만 보고 가세요. 오라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서트를 했대요. 인서트 인투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막 하고 또 딜리트도 몇 개 하고 그러다가 알터 같은 거를 해서 테이블을 바꿔줍니다. 그 후에 업데이트 한 번 더 하고 커밋을 했대요. 자, 이런 시나리오 정도 하나 익혀주시면 돼요.
자, 오라클인 상황이죠. 물론 위에 크리에이트가 돼 있겠죠. 자, 오라클에서 커밋은 오라클은 내가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고 있죠. 커밋. 그러면은 내가 이 커밋을 누르기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인서트에서 뭐 1을 추가했고 업데이트에서 그 1을 2로 바꿨고 딜리트를 하면서 예를 들어 3을 지웠대요. 알터 테이블에서 뭐 작성자 같은 라이터라고 하는 컬럼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서 라이터에다가 A 저자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커밋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오라클에서 DML은 커밋을 눌러줘야 되는데 DDL을 실행하면은 커밋이 된다가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insert into update 요거 할 때 동안에는 DB에 저장이 안 되고 있었다가요. Alt를 누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싹 다 커밋이 돼요. 자동으로. 그 뒤에 업데이트를 하고 커밋했으면 이제 요 A라고 하는 거는 이때 DB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겠죠. 1번 시점 주고 그 다음에 2번 시점 주고 3번 시점 준 다음에 이런 거 하겠죠. 자, 1번에서 요거 인서트는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나올 거예요. 1번 시점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이제 커밋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해서 노를 하겠지만 노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DDL 들어갔으니까 커밋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점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 오라클 부분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 참조 동작의 옵션들인데요. 그 딜리트나 모디파이를 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부모랑 자녀랑 연결을 해놓은 상태를 가정을 하는 거고요. 캐서케이드 같은 거를 해요. 딜리트 한 다음에 뒤쪽에 캐서케이드 붙이는 거죠. 딜리트 from 뭐 아티클 where 붙이고 근데 뒤에 이제 캐서케이드를 딱 붙여보는 거야. 그리고 땡땡 치고 실행하면은 나는 여기서 2번을 지웠대요. 그러면 2번과 연결이 된 자녀도 지워지는 게 캐서케이드. 리스트릭트, 뭐 셋널, 노액션 이런 식으로 다 가요. 노액션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2번을 여기서 지우든 말든 얘는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셋널은 셋널이고요. 근데 이제 리스트릭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막는 거거든요. 부모에서 예를 들어서 3번 지우려고 해. 근데 자녀랑 3번 연결돼 있어요.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막아요. 여기서 블로킹 딱 하는 거예요. 못 지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행이 존재하니까. 이런 경우 리스트릭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행을 지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지워지겠죠. 순서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인서트 할 때도 인서트는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다 생성하는 거니까 뭐 7번이 들어갔대요. 7번. 오토매틱 누르면은 여기도 7번 들어간다. 디펜던트 부모 PK가 있을 때만 자녀행 입력 가능. 셋널, 노액션 등 해서
있는데 인서트에 지금 셋놀이 들어갔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오타는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